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영광군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청년 미래봉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수해복구 유공자에게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포항시가 첩뼈배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주도와 경기도가 9개 협력과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광군 공무원들의 술자리 폭행과 욕설, 갑질 의혹 등이 잇따르면서 공직기강 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 회의만 벌써 7번째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공무원 야구대회에 참가한 영광군 공무원 등 야구 동호회원 20여 명. 첫날 밤 술자리에서 불만이 많았던 공무직이 공무원을 폭행해 경찰이 출동까지 했습니다. 기존에 불만들이 좀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 주무관한테 좀 일방적인 가격을 좀 받았다. 지난 5월 영광의 한 읍사무소 행사장에선 상사와 부하 직원 간 고성이 오가다 부하 직원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둘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때린다는 것이 뺨을 한 대 맞아버렸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7월엔 영광의 한 면에서 면장과 부면장이 업무상 갈등으로 싸워 분리 조치됐습니다. 6월엔 군청 주무관이 관계기관 직원에게 폭언 등을 해 갑질로 감사를 받고 있으며 다른 부서에선 출장 등 복무 관련해 5급과 6급이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민원인으로서 갈 때 어떻게 보면 민원을 제대로 응대를 하겠나 이 사람들이 자기 지금 뭐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주민들의 시선을 의식한 영광군은 공직기강 회의의 구간용 원칙으로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에는 군수실 안에서 과장 2명의 고성이 오가는 총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군수실 안에서 통로에서 가는 거 아니라 안에서 악수고. 지자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은 상황과 맞물리며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회의가 흔들리는 지자체장의 리더십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탄소 중립과 정원 문화를 통해 일상 속 평화를 함께 누리자는 취지로 개최한 평화주간이 지난 17일 폐막했습니다. 광명시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한 2023 광명시 평화주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광명시 평화주간은 9월 13일에 개막해 평화도시 광명포럼, 평화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고 마지막 17일은 평화주간 미술대회 시상식을 끝으로 폐막됐습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평화주간 행사의 주제는 탄소 중립과 정원 문화를 통해 일상 속 평화를 함께 누려보자는 것이라며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탄소 중립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사와 개화 시기에 맞춰 난지 테마관광 숲길에서 마음이 풍요롭고 따뜻해지는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제1회 상사화 축제가 개최됐는데요.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프로그램이 마련돼 꽃이 핀 숲길을 밝게 빛냈습니다. 마포구가 지난 8일 난지 테마관광 숲길에서 2023 상사화 축제 난지별곡 사랑하기 좋은 날을 개최했습니다. 사전 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축제는 450여 명의 구민이 찾아 함께 즐겼습니다. 이날은 일부러 구민들이 직접 지은 상사화 삼행시 영상을 시청하고 1000개의 상사화를 상징하는 천상의 점등식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하늘을 등불로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2부는 가수 박강성, 해바라기, 남궁옥 분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공연은 이날 꽃이 핀 숲길의 모습을 더 빛냈습니다. 한편 수공예품 플리마켓, 슈퍼마켓, 캐리커처 등의 부스, 꽃밭을 배경으로 하는 인생 네컷 촬영 공간 등이 마련돼 남녀노소 모든 주민이 추억을 새길 수 있었습니다. 난지 테마관광 숲길은 계속해서 아름다운 관광 명소로서 꽃의 개화 시기와 함께 축제의 장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현장 구청장실이 지난 8일 48번째 행보를 펼쳤습니다. 현장 구청장실이란 현장에서 직접 주민과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곳인데요.
이번에도 현장을 직접 찾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 소통 행정의 중심 현장구청장실이 48번째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8일 마포구청장 및 관련 부서장, 홍익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익대학교 아트앤디자인밸리 부설주차장을 찾았습니다. 홍익대학교 아트앤디자인밸리 부설주차장은 홍대 인근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조성 중인 주차장입니다. 이에 주차장을 시찰하며 현장의 모습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진행 방향 등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홍대 인근 방문객을 위한 이용 안내 등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은 주차장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설치 중인 홍익대학교 아트앤디자인밸리 부설주차장과 관련해 군은 계속해서 방문객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안내하고 알릴 계획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올해 2월부터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매업과 음식점,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의 매출이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요 소매업종과 음식점 매출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유통학회의 대구시 의무 휴업일 분석 결과 자료를 기초로 지역경제 전반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쇼핑 만족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대구시 주요 소매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와 SSM 매출은 6.6% 증가했고 음식점은 25.1%, 편의점은 23.1%로 타업종에 비해 큰 폭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대구시의 이 같은 정책 사례는 획일화된 대형마트 의무 휴일 규제에 대한 다른 지자체의 정책 재고에 참고가 될 전망입니다. 대구시가 2023 대구시민 생활체육 대축전을 지난 16일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틀간 대구 각지 14개 경기장에서 열었습니다. 지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2023 대구시민 생활체육 대축전이 지난 1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틀간 대구 각지 14개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대구시민 생활체육 대축전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동호인 화합을 위한 종합체육대회로 올해 7월 1일 대구로 편입된 군의군이 이번 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야구, 축구 예선 경기를 시작으로 18개 종목의 3,000여 명의 선수들이 소속 구군을 대표해 승부를 겨뤘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건전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3일 평창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근로기준법과 평창군 취업규칙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교육 내용은 다양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사례, 갑질 근절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인식 개선을 통한 수평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 상호 존중 문화 확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에서 지난 12일 2023 해피 700배 강원특별자치도 파크 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평창군 파크골프협회가 주최 주관한 이번 대회는 대화 파크골프장에서 진행됐으며 선수 220명과 심판 23명, 임원 및 진행요원 등 총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개인전으로 진행됐으며 평창군에서는 26명의 선수가 참석해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날 참석한 선수들은 평창군의 청정한 날씨 아래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지역 스포츠의 열정과 활기를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횡성군이 제3회 디지털 지적이나 행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적제조사 특별법 제정일을 기념해 지적제조사의 가치 제고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개최됐습니다. 시상식은 9월 13일 서울 용산에서 진행됐으며 군은 지난 5월 공주시에서 열린 제2회 전국 드론 활용 지적제조사 측량 경진대회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기관표창 수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횡성군이 지역 내 청년들이 모인 봉사단체인 청년미래봉사단과 9월 12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청년미래봉사단의 재능 기부를 통해 지역 아동들의 소질을 개발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협약 내용은 멘토가 필요하거나 재능 개발을 희망하는 아동들을 청년미래봉사단과 연결해 멘토-멘티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될 만한 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수해 복구 유공자에게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표창장 수여식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 현장에 도움을 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뜻으로 마련됐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유관기관과 민간사회단체, 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난재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도심 통과광역철도 쟁취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보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보고대회에서는 그간의 활동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고 이 자리에서 김영한 충북도지사는 노선이 구축되면 충청권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보고대회가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일으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충청북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과 통과라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민관정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충북 대전은 7대 비전 중 하나인 충북관광 5천만 시대의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3대 전략과 17개 중점 사업을 선정했고 향후 3년간 사업 규모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2023년 기준 충청북도 세출 예산 대비 0.3% 수준의 관광사업 예산을 1%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우선 인센티브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충북 관광 대표 여행사를 육성하는 등 홍보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충북형 숙박 할인 기획전 실시와 충북에서 살아보기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지역 관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 산업의 미래 먹거리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시가 2차 전지 양극재 특화단지 선정과 수소연료 전지 산업 클러스터 예타 통과의 겹경사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간의 추진 경과와 2050 포항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전지보국 실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포항시는 11일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50 전지보국 대시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주식회사 에코프로와 주식회사 포스코 퓨처엠, 경북도청, 포스텍 관계자 등 유공자 9명에게 감사패와 표창패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라며 50만 시민과 함께 포항의 제2도약과 더불어 지역 균형 발전 및 국가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발표에서 권혁원 포항시 일자리 경제국장은 포항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정책 추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철 보국에 이어 전지 보국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2050 포항의 미래 모습에 대해 시민들에게 보고했습니다. 포항시는 2030년까지 양극재 생산 100만 톤, 매출액 70조 원, 2차 전지 소재 전체 매출액 100조 원 이상, 고용 창출 15,000명을 목표로 세계 1위 양극재 생산 도시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항 수소연료 전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내외 수소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약 3,600명의 신규 일자리와 연간 260여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전지보국 전문가 TF와 함께 전지보국위원회를 출범해 특화단지 육성 지원을 본격 추진하고 2차 전지 기업협의회를 발족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포항테크노파크 내 수소연료 전지 클러스터 추진단을 설립하고 전문가 자문단 및 기업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협업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해양 생태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을 형성해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발전한다는 뜻으로 블루카본 국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항시는 14일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탄소 중립 국제 정책 동향과 블루카본 연구를 주제로 블루카본 국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를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중국, 일본 등 세계 블루카본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포항시는 블루카본 융합센터 건립 등 해양 생태를 활용한 신산업을 추진해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매진할 방침입니다. 포항시가 풍년 농사를 위해 노력한 농업인들을 위해 첫 벼 베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포항시는 13일 흥해읍 덕성리 이병학 씨의 논에서 첫 벼베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농업 관련 단체 및 농협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풍년 농사를 위해 노력한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포항시는 이날 첫 벼베기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6,012헥타르에 4만 톤의 쌀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올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우린 새파란 청춘이란 주제로 2023 포항시 청년 주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포항시는 2023 포항시 청년 주간 행사의 첫 시작으로 지난 11일 포항 청춘센터 청년 창업 플랫폼에서 청년 포차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대학생과 창업가, 직장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년 포차 포럼은 청년들의 정책 이해도 제고, 다양한 청년 정책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아이스 브레이킹, 포항시 청년 정책 소개, 청년 창업 우수 사례 발표, 이강덕 시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청년으로서 포항시에 바라는 점, 청년 정책 아이디어 등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얘기했습니다. 한편 2023 포항시 청년 주간 행사는 초청 강연, 토크 콘서트, 버스킹 등의 다채로운 행사들로 진행됐으며 야간에도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이 운영돼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아침부터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출석을 하는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광주모 사립중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가짜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광주는 물론 목포와 순천, 제주도에서 온 학생들이 등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한 학생만 30명이 넘었습니다. 오전 10시가 채 안 된 시각, 한 건물 출입구로 초등학생들이 연달아 들어갑니다. 학생들을 태운 엘리베이터가 멈춘 곳은 이 건물 6층에 있는 한 학원. 광주광역시의 한 사립중학교 입학시험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평소라면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이지만 초등학생들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교실이 아닌 학원 강의실이었습니다. 학원 다녀? 초등학교 준비반 하고 있는 거야? 몇 시부터 수업이야? 10시부터 몇 시간 정도 해볼까요? 2시간. 오는 24일 예정된 해당 중학교의 입시시험 준비를 위해 등교가 아닌 등원을 선택한 겁니다. 학교에는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전에 그럼 학교는 갔다가 오는 학교에 그냥 안 가도 학교 안 간 거는 며칠 정도 됐어요? 일주일.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각 학교회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교회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현장 체험학습이나 가정학습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학원 교습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학원 측도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체험학습을 빼고 나름대로 집에서 홈스쿨링 체험을 했다. 약간 해가지고 이제 온 경우였는데 그래서 공교육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올해 좀 실수한 부분이 오후에 했어야 되는. 이 학원에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온 초등학생들은 광주뿐 아니라 목포와 순천, 나주, 심지어 제주 지역도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지금 비행기 타고 오는 국제학교, 그 순천에서 올라오는 애 있고 나주 쪽에서 올라오는 애 있고 지금 목포 쪽. 이렇게 학교를 빠지고 학원에서 입시 대비 수업을 듣는 것으로 확인된 초등학생만 30여 명에 달했습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는 유령 아동에 관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 통보제가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녀로 출생 신고를 못한 채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광주에만 30명이 넘었습니다. 지난 7월 광주와 광양에서는 친모가 영아를 암매장하거나 신생아를 유기한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습니다. 현행 출생통보제 대상이 우리나라 국민에 국한돼 외국인들은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 유령아동 46명 가운데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녀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한 채 학교에 다니는 미등록 이주 아동은 33명, 미취학 아동은 통계조차 없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3만 명에 육박하고 전남 지역은 4만 5천 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관심은 저조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 국적에 상관없이 출생신고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입법이 추진 중입니다.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이런 인권이나 생명권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와 경기도가 양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과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주도와 경기도는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제주 경기 상생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온라인 농특산물 상생장터 공동 운영 등 9개의 세부 과제에 대해 협력해 나가는데요. 제주도와 경기도는 2015년에 맺었던 업무 협약을 시대 흐름에 맞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부 협력 과제로 재구성하여 체결하였습니다. 제주도가 제주가치 통합 돌봄 시범 사업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돌봄이 필요하거나 긴급 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돌봄 서비스가 10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사회복지 핵심 사업인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제 구축을 위한 제주형 돌봄 정책입니다. 제주도는 2024년 12월까지 가사, 식사, 긴급 돌봄을 시범 운영하고 2025년 1월부터 건강의료, 주거편의, 방역방충, 일시보호, 동행 지원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다둥이를 임신, 출산을 하면 아이 한 명당 100만 원씩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이번 지원 확대는 난임 시술이 증가하면서 다태아 출산이 늘고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